응? 다 들어왔니? 선생님이 보냈어. 문자로 보냈거든. 그래서 그거 오늘 숙제야. 그래서 못 풀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니네가 고민을 해봤으니까 선생님 풀이 과정은 완벽한 정답은 아니죠. 참고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나간다라고 하는 걸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 사실은 이게 이제 고3의 마지막 그 수능 문제에서 뒷부분에 소위 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뭐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시간 남으면 풀어요, 포기해요 라고 하는데 니네가 이제 2학년들은 이게 내신 과정으로 나올 때 변별력 두기 위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나오거든. 일반고에서도.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 그지? 똑같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풀었던 문제는 앞부분에 한 문제 선생님이 풀어준 거는 산염기 중화반응 문제였고 이거는 이제 산화환원 문제죠. 여기에 이제 산도 조금 들어있지. 뭐 수소기체 발생하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산화환원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에 양적 계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또 산화환원에서 핵심이 뭐죠? 산화수 카운트 하는 거 있었지. 산화수 카운트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수업을 좀 해줄게요. 산화수 개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좀 이제 산화수를 카운트하는 건 우리 소연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했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죠. 그래서 산화수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산화수 카운트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수 규칙을 외우지 않고 조금 상위 개념으로 결합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산화수의 정확한 정의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치. 공유전자쌍. 그치? 공유전자쌍이 누구 거냐? 그래서 그 전자쌍에 그 전자의 소유권 분쟁이다 이런 표현을 내가 썼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 결합을 할 때 전자를 줄 것이냐 뺏을 거냐 이걸 결정짓는 게 이제 이온 결합은 아주 명쾌하지. 이온 결합은 아예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금속 양이온이잖아. 전자를 얻는 거 비금속 음이온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은 플러스 산화수를 갖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산화수를 갖다. 그래서 이온 가수가 산화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애매하지. 전자의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그걸 결정짓는 게 공유결합 할 때는 공유전자쌍을 누가 가져갈 거냐. 전기음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가져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되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가 뺏기더라. 그래서 플러스가 되더라. 어떤 원소든 산화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다 갖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따져야 될 거고 산화수 규칙은 산화수 규칙은 뭐였어요? 자, 우리 그냥 기본적인 거 알고 있잖아. H 플러스 그 다음에 OE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예요? 금속, 충성, 금속 그 다음에 기체 이런 것들 다 0이더라. 이게 이제 기본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 이걸 기준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이온 결합의 경우 선생님은 화학 결합으로 한다 그랬지? 이온 결합은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이온 결합 뭐가? 여러분부터 바로 갈게요. 그냥 이온 가수 이온 가수를 산화수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이온 결합 이런 물질들 다 외웠잖아. NaCl, CaCl2, 뭐 CaSO4 뭐 이런 거 외웠잖아요. 이제 외울 필요 없잖아.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몇 쪽이냐에 따라서 몇 가를 이루더라 옥텟 규칙을 기본적으로 만족하느냐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온을 따지잖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애들이지. 앞에 대부분 금속이잖아. 그래서 이거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야 이쪽이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가 산화수 규칙이 2 마이너스 2, 3은 6이니까 6 필요한 거예요. 3 이렇게 써주면 되죠. 2, 3은 6 플러스 3. 지금 선생님이 쓴 것들이 전부 다 이온 가수잖아. 그냥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산화수로 쓰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합으로 따지기 때문에 결합에서 이것도 약간 확장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전기음성도 개념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온 가수로 따져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우리가 이제 다원자 이온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K2, CR2, O7 이런 애들 있죠. 좀 복잡해 보이는 거 KLNO4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K2, SO4 K는 똑같은 거니까 이거 바꿔보자. Na2, SO4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요. 이런 애들 지금 다원자 이온으로 되어 있는 특히 이제 얘네들은 이제 공유결합 물질들인데 얘가 풀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CR2, O7에 E- 이렇게도 풀었을 수 있지. 이온으로 존재한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분자 형태로 화학식 형태로 쓸 때 산화수 규칙대로 그대로 써주면 이게 E-가 되겠죠. 얘는 1쪽이니까 플러스 1가가 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27, 14, 2니까 여기가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6이 되더라. 그래서 크로뮴이 플러스 6가의 산화수를 갖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다고 이렇게 이온 두 개를 양이온을 분리해 놓으면 음이온 두 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토탈 정전기적 뭐예요? 전기적인 합이 전하량의 총합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산화수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2714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래서 크롬이 플러스 6가를 갖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이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1.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니? 중간에 망가니스가 플러스 7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도 이온으로 표시하면 K 플러스하고 여기는 이제 MnO4 마이너스 이런 얘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야. 왜? 마이너스 1가 양이온, 음이온이거든. 그래서 얘 산화수 규칙 쓰면 2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7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온으로 표시할 때. 그러니까 니네들 헷갈리게 하려고 가끔 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서 이 중심 금속의 산화수를 카운트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중성인 화학식일 때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황산나트륨이라고 그러는데 얘 플러스 1가가 두 개 있는 거고 얘 토탈 2 마이너스지. 자, 우리가 이거 분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 SO4 2 마이너스 이게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얘가 몇 가라고? 2가라고. 그럼 얘가 얼마야 되는 거야? 플러스 1이란 말이죠. 플러스 1. 황은 그래서 설프죠. 황은 플러스 6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좀 복잡한 거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 산화수를 카운트할 때 전기적 중성 0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산화수를 카운트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로 산화수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 얘가 만약에 뭐 MnO2로 변했다. 이 사람 한간이죠. 얘 산화수 따지면 어떻게 되니? E- 플러스 4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7에서 플러스 4로 됐다. 여기 뭐가 됐다? 감소했으니까 환원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에서 우리 예외라고 나와 있는 거 기억나요? 네.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있다 그랬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LiH, KH, CaH2 이런 거지. 그래서 분명히 H는 1가다 플러스 1가다라는 산화수가 정해져 있는 규칙으로 정해졌었는데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띄더라. 우리 다 이미 결과는 알고 있죠. 얘가 플러스 2 플러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이게 이온결합이긴 하지만 이 확장해서 우리가 산화수를 따지는 거니까 전기음성도가 금속이 수소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만나면 수소한테 전자를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소유권을 뺏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소가 마이너스 1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산화수 규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예외로 빼는 거야. 근데 굵직하게 보면 이게 예외가 아니다. 그죠?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수소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가져가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너네 나한테 수업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겠지만 이 내용은 정확하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니네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하게 하려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원래는 일반화하게 들어있는 내용이야. 니네 대학 가서 배울 수도 있어요. 대학 가서 일반화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걸 자꾸 예외 뭐 이런 걸 두면은 너무 복잡하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목에 그냥 쉽게 하려고 상위 개념을 끌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좀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화학이 뭐 고등학교 과정이 어디 중학교 과정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화학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상위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유결합 배웠잖아. 공유결합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해?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 공유결합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전기금속. 이거잖아. 전기음성도 뭐라고? 큰 쪽으로 줘버리자. 이 개념이잖아. 공유결합.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줘버리자. 그래서 받은 애는 마이너스가 되고 뺏긴 애는 플러스가 되고. 이게 산화수 개념이었죠. 그럼 전기음성도가 또 뭔지 알아야지. 전기음성도 뭐예요? 공유결합할 때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정도를 우리는 전기음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폴링이라는 사람이 전기음성도의 수치를 정해서 폴링의 전기음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음성도는 잠깐 결론부터 얘기하면 FON, CL, CH, LI. 그래서 선생님이 전기음성도 써줄 때 제가 금속을 저렇게 써주는 거야. 수치도 외워두면 좋겠죠. 우리가 4.0이고 3.5고 3.0, 3.0, 2.5, 2.1,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전기음성도의 수치를 비교하면 된다. 물론 책마다 조금씩 CL이 더 M보다 크다고 나오는 책도 있어.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지. 금속이 여기 봐봐. 수소가 2.1인데 수소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오면 예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죠? 이온결합에서는 예외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결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장해서 산화수 개념이기 때문에 산화수라고 하는 거는 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애를 만났을 어떤 원소를 만났을 때 내가 쟤한테 전자를 줘야 되나? 근데 사귀고 싶거든. 그죠? 전자를 받아야 되나? 사실은 니네 살다 보면 그래요. 주는 거를 되게 즐기는 사람이 있어. 베푸는 거 이런 걸 즐기는 사람. 반면에 받으면서 나는 저 사람한테 받아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 문제로 본다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돈을 뺏기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냥 뺏겨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뺏어서 기분 좋은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꼭 돈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는 거. 내가 그래서 평형 얘기도 했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준다는 거지. 또는 돈을 받는다는 그 사람이 돈을 줘서 기분 좋으면 내가 나도 돈 많아.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사람이 부득불 나한테 주겠대. 받아야지 그러면. 그래서 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되게 불쌍해 보여. 그래서 내가 돈을 뭐를 줬어. 그래서 우리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야. 이게 화학결합이야.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넓게 보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화학결합 자체를 본다 그러면 결국은 전자의 주고받음이거든. 그럼 원소들이 만났을 때 제 원소가 저기 와요? 쟤랑 화학결합 해야 되겠어. 근데 전자를 줘야 되나 뺏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지. 이게 산화수야. 그런데 이 산화수가 다양한 애들은 분위기 딱 봐갖고 줘야 되겠어. 빨리 주면 결합할 수 있죠. 뺏어야 되겠어 쟤는. 그 뺏으면서 결합하는 거지. 그러면 줬으면 내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받았으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게 산화수야.
이해되죠? 그런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다. 근데 이게 규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산소 같은 경우는 2인자잖아. 그러니까 거의 1인자 행세를 하는 애야. F만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F가 예외가 되는 것이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대표적인 애가 14족의 공유결합이 누구가 대표주자니? 탄소가 대표주자잖아. 최대값전자 4개 있으니까. 여기서 공유결합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CH4잖아. 메테인, 구조, 너무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공유전자쌍이 4개 있잖아. 4개 다가 탄소가 더 크잖아. 가져가 하나씩 다 뺏었어. 얘는 4개나 뺏었네. 얘는 하나씩 뺏겼죠? 이게 바로 공유결합에서의 산화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하나가 F로 치환됐다고요? H가? 그럼 어떻게 카운팅이 되겠냐? 이거 당연히 1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가장 큰 쪽을 먼저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그 얘는 일단 하나 뺏겼죠. 기억해 두세요. 하나 뺏겼어요. 3개를 뺏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좀 미심쩍으로 검사해봐야지. 더해서 0이 돼야 돼. 전자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냥 있는 거에서 재분배된 거잖아. 뺏고 뺏기고. 합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 합이 0이 되잖아. 이렇게. 만약에 얘가 1인자 4마리를 만났다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니? 다 뺏기지. 합이 0이죠?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유결합에서의 산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조금 이제 복잡해지면 찾아 나가면 되는 건 알겠죠? 우리 대표적인 애가 누구 있었어? C2H5OH 이런 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알코올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의 맹점은 이렇게 결합을 다 표시할 수 있으면 쉽게 풀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결합을 경험상 아는 거지. 이걸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저 결합을 줍니다. 이렇게 준다 얘. 그러면 이제 얘가 제일 큰 거 기준이지. 얘 이쪽에서 뺏어오고 이쪽에서 뺏어 마이너스 2죠. 얘 뺏겼지. 얘 일단 기억하세요. 하나 뺏겼지. 2개 뺏어왔지. 마이너스 1이지. 얘는 3개 뺏어왔지. 하나씩 뺏겼지. 전체 더해봐. 6이지. 0이잖아.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전자는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 15족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니? 암모니아죠. 질소. 여기 이제 H가 하나씩 공유결합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형 구조를 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짠. 자, 공유결합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얘네들 어디로 갈 건지 따져봐. 얘가 N이 얼마야? 3.0이죠. 뺏어가 마이너스 3. 얘 뺏겼어. 합이 0이잖아. 만약에 N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C라고 F가 이렇게 있다 해봐. C라고 좀 애매하다. F라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경우에는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일단 2개 뺏기고 하나 뺐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플러스 1가를 가져요. 합이 0이잖아. 산화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산화수 중심 원소인 질소나 탄소 같은 애들이 산화수를 다양하게 갖는다는 얘기는 다른 원소들하고 다양하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황 봐서 상황 봐서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산화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 이론적인 산화수 값을 카운팅해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증가했냐 산화, 감소했냐 환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는 게 바로 산화입니다. 그 산화수를 카운트하는 게 1번이죠. 예외적인 것들이 나오잖아. 자, 16쪽에 있는 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얼마야? 3.2인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를 해요. 거의 규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다른 원소들하고 다양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그런데 얘가 이제 누구를 만나? 드디어 1인자를 만나버리는 것이지. 그러면 이럴 때는 깨갱해야지. 깨갱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 이거를 산화수, 고등학교 산화수 규칙에서는 뭐로 놔두고? 예외로 놔두고. 예외가 아니라고. 1인자 만났으면 당연히 2인자가 가야지. 고개 숙여야지. 그런데 아주 극히 드물죠.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규칙에다 넣어버린 거야. 산소가 나타나면 거의 마이너스 2야. 또 하나 있어.
되돌리는 게 H2O2 과산화수소수. 얘 구조를 알면 되게 편하긴 한데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외워라 예외다 이렇게 이럴 때는 마이너스 1가를 갖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0이지. 그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물분자 두 개가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분형이 두 개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기음 농도가 큰 산소 기준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 얘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 얘네 둘은 쌤 똑같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과산화수소수 H2O2.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산화수 규칙을 따질 때, 산화수 카운트할 때 예외가 아닌 것들이 있다. 선생님이 이제 저기 손글씨를 다 썼거든. 그래서 그 책자로 만들고 있는 중이고 수능 특강이야, 고3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아마 수능 특강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번 주말에 못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데스크에 연락해가고 약속해가지고 받으러 오세요. 이제 또 데스크에 막 몰리면은 또 학원 문 여는 줄 알고 또 단속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비밀리에 약속해서 학원만 안 들어오면 된대. 앞에서 그냥 주고 받는 거는 전혀 문제. 우리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그치?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교재 받아가지고 또 그 공란도 줄 거야. 그래서 공란하고 선생님이 쓰는 거 그것도 같이 줄 거니까 직접 한번 먼저 풀어보고 너네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풀 수 있을 거야.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번 풀어보면 좋죠. 그래서 풀어보고 답지 보면서 채점하고 틀린 거는 선생님이 쓴 것도 읽어보고 맞춘 것도 선생님이 거기다 내용 정리를 해놨거든. 그래서 그 내용 정리도 한번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2벌, 3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뭐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고 점수가 그럼 등급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왔더라고. 그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냐면 C6, H12, O6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고1 통합과학도 수업을 하잖아. 니네 고1 통합과학 수업 저기 공부해봤었잖아. 거기에 산화원은 나오지. 그래서 산화원 할 때 난 똑같이 가르친다. 고1 애들한테도. 왜? 어차피 2학년 때 또 할 거니까. 그럼 2벌, 3벌 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 그래서 나한테 통과를 배웠던 학생들은 되게 쉬워해요. 근데 바로 그냥 고3, 우리 고3들이 많잖아, 우리 학원에. 고3으로 바로 온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걸 딴 데서 배워갖고 이거 되게 어려워해. 그러니까 요거가 틀만 잡히면 산화원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2문제 봤지? 그런 양적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고. 그런 걸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고1 통과 애들한테는 내가 이제 그 C6, H12, O6 뭐예요? 포도당이지. 포도당. 그래서 규칙 그대로 집어넣을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고1 때는 부연수 생각을 안 해요. 왜? 딱 맞게 C가 0이네. 그냥 그렇게 막아버려. 그럼 이제 얘가 광합성, 호흡을 하죠. 그래서 누가 나오니?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2만 원이니까 플러스 3죠. 그래서 여기 C가 이거에서 플러스 4가 된다고 했으면 산화됐다, 산화수 증가 이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린다. 사실은 저건 정확한 값이 아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플러스 1도 나오고 0도 나와 마이너스 뭐 이런 것도 나와. 어쨌든 플러스 4로 통틀어서는 어쨌든 증가하는 거잖아.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수능 특강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온다? 이제 우리가 포도당의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선생님 외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그리고 꺾인 부분에 다 탄소가 있는가요?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산소 하나 들어있고 산소가 중간에 하나 껴있고 탄소가 여기로 삐져나와 있어. 여기는 H가 있는 거야. 이것까지 표시 안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소들, 이런 탄소들의 산화수를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선생님 여기만 확대해 볼게요. 어떻게 되거냐? 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요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 탄소가 이렇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얘 산화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어? 자, 얘 플러스 1이지. 얘가 뺏었지 하나. 그 다음에 얘는 2개 뺏겼지. 야, 하나 뺏고 2개 뺏겼지. 얘는 세임이지. 그러니까 2개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지. 얘는 마이너스 2이지. 얘는 플러스 2이지. 이렇게 되네. 자, 봐봐. 5한테 하나씩 뺏겼어. 얘 하나 뺏었어.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 뺏긴 거지. 그러면 플러스 1이지. 얘는 마이너스 2겠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 2를 갖다 놓는 거지. 이게 그래도 이게 아니고 플러스 1 갖는 애도 있고 뭐 0 해보면 0 갖는 애도 있고 마이너스 1 갖는 애도 있고 어쨌든 토탈 합이 0이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1 때는 내가 그냥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잖아. 근데 니네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순간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조를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음이니 구조를 준다는 거야, 너네들한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합, 공유결합의 특징 뭐예요? 전기음성도의 크기, 세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 결정을 지어주면 된다. 이게 원래 이론인데 전기음성도까지 주지는 않아.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이론으로 가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 대학교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교과 과정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산화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제도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인데 뭐 CO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CO가 우리가 이제 그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얘 삼중결합이다. 이렇게.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면 얘가 14종이니까 하나, 둘, 최각전자가 4개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16쪽, 6쪽, 6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산화수를 따지면 얘가 다 가져간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해. 예외죠. 이런 게. 이게 아니고 원래 얘가 가져간 건 이 2개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간 거지. 그래서 얘는 산화수 규칙 그대로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CO가 삼중결합인 것 때문에 그게 공유결합이라면 이쪽으로 3개를 뺏어와야 돼. 몇 개 아닌 게 3개인 거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얘는 배위 공유결합이어서 이미 산소가 2개를 자기 거를 줘갖고 결합한 결합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거는 탄소에 2개만 있는 거야.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2. 우리 산화수 규칙 그대로 따라주면 돼. 그 다음에 탄소는 2개 뺏겼으니까 플러스 2.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온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거다. 산화수. 그래서 산화수를 굉장히 폭넓게 생각해라. 폭넓게 생각하는 게 이제 뭐다? 결합. 내가 쟤가 왔을 때 줄 거냐 말 거냐, 뺏길 거냐 뺏을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 어쨌든 결합은 해야 되거든.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화수가 다양한 애들은 결합 능력이 좋더라. 이렇게. 근데 결합했을 때 뺏길 때도 있고 뺏을 때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될 수도 있더라. 그런 애들이 반응 중에 증가하면 상하고 감소하면 환원이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 부분은 뭐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은 스캔 뭐라 그러지? 캡처를 해봐. 다 아는 거. 이 정도는 알지 않니? 나한테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너희들이 문제 풀이를 많이 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목에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화학 선택하는 순으로 화학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잘해놔야 돼. 여기가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하고 앞부분에 기체 반응 있죠? 거기하고 이제 양적 계산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지? 킬러문화? 이렇게 뒤에 이제 18번, 19번, 20번 세 문제 정도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지 화학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수능에서 정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뭐 생지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학 가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뭐 놓치지 마세요.
이공계 쪽으로 갈 사람들은 화학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선택 안 하고 가면 고등학교 때 배운 이게 이제 인생에서 화학이 전부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선생님이 두고두고 생각날지도 몰라.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화학에 대한 일을 하거나 그쪽에 관심 있는 쪽이 뭐 할 때 그때 좀 배워놓을 거. 그때 나는 고수 원장 선생님한테 배운 게 전부인데 근데 그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화학 선택해도 좋을 거야. 난 물리나 화학 한 과목은 선택했으면 좋겠어. 근데 얘네들이 피부를 느끼기 좀 어렵다고 느끼니까 생지를 많이 가는데 이번에도 지구과학이 좀 수능이 어려웠어. 등급컷 보면 알죠. 물리는 좀 쉬워가지고 여전히 계속 50점이 등급컷이고 그렇다 해서 50점이 1등급이어갖고 쉽기 때문에 니네도 50점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물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 물리라는 과목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잖아 내가. 그래서 물지 조합도 괜찮고 생지 조합은 중간에 가다 하나 바꿔도 좋긴 한데 최근에는 상위권 애들도 생지를 많이 선택하더라.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 아직 놓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투 과목도 우리 이제 더 진행되진 않겠지. 1월달에 12월 28일에 개강할 거니까 그 투 과목 시간표 잘 봐가지고 한 번은 정리해야 돼. 어렵게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한 번은 내용 자체가 어렵잖아.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방학 때 한 번 정리를 하시고 중간고사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바로 원 과목은 빨리 수능 선택 과목을 정하시는 게 먼저예요. 정해놓고 다시 이제 방학 때 내용 설명부터 개념 한번 하고 그 실전반으로 들어와서 문제풀이 계속 하다 보면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고3이야. 부담 주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똑같이 이 상황을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을 조금 이제 고3 됐으니까 진짜 고3 1년 한번 불살라 보자고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자. 고생들 했어. 그래. 안녕. 간다. 문제들 한 번씩 풀어봐.